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일본의 코인 친화적 행보를 보면 조만간 코인 최대 강국으로 도약할 기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1, 2년을 놓고 보면 코인의 진심성 있는 국가 순위 제가 마음대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일단 최상위권은 제가 볼 땐 일본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중위권을 형성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한국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땡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비록 홍콩을 위시해서 코인을 개방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의도가 매우 불순하기 때문에 일단 최하위권으로 제가 한번 상정을 위치를 시켜봤는데요.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진심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큰 이벤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몇 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7월 21일자로 해서 엔화 약세로 일본 비트코인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미 금리 인상도 영향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글쎄요. 엔화 약세 때문에 이게 대폭 증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엔화 약세, 저금리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7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바이낸스 미국에서는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내달 일본 재진출, 일본으로는 용감하게 다시 한번 진출한다는 기사인데요. 재진출이라고 함은 한번 진출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전은 5년 전 2018년도에 한번 진출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틴 곡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해킹을 당해서 한번 홍역을 치렀고 2018년도에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여기도 꽤 컸던 거래소인데 여기가 또 해킹을 당하면서 26만 명 정도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코인은 꼴도 보기 싫다. 규제 일변도로 일본 정부가 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 한국도 18년에 박상기에 난 있었던 것처럼 일본도 코인 업계를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제 최근 기조를 보면 정부가 웹3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자기를 반겨주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SEBC가 이제 사쿠라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쯤에 바이낸스가 사쿠라 거래소 지분을 꽤 많이 사들여서 이제는 사쿠라 거래소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모든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좌우장펑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고팍스도 그렇게 바이낸스가 지분을 사들였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국가의 코인이나 게임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을 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7월 26일자로 해서 일본의 블록체인 개발업체 얼리웍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일반 업체가 나스닥 상장하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쿠팡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과거에도 많이 이렇게 상장은 했지만 2, 3년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다반사였는데 그것도 이제 제조업도 아니라 코인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걸 보면 비록 이제 공모가 5달러로 시작했다가 종가는 3.6달러로 떨어졌다곤 하지만 이게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정말 코인의 진심이고 진흥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큰 게 있었는데요. 웹X 2023이라는 행사,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은 지금 코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제가 본 거는, 느낀 거는 규제가 명확하면 남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다. 규제를 딱딱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안 할 이유가 없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이 기사 제목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웹X 2023이라는 행사에서 웹 3.0으로 잃어버린 30년 되찾겠다는 일본, 명확한 규제가 강점이다. 한국은 그레이존, 어중땡하게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제목에서 사실 끝난 게 아닐까요? 잃어버린 30년을요, 웹3로 찾겠답니다.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웹3를 활용하겠다. 또 다른 기사 제목을 보면요, 일본의 경제산업상 어떤 고위 관료가 경제 저성장 문제, 웹3 등 혁신 기술로 극복하겠다. 이 기사 뒤에 보면요, 저성장, 저출산, 취업 이런 거 다 해결하겠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X라는 행사도 있었고 그 전에 IBX 크립토 2023이라는 행사도 있었고 정말 하루가 뭐다 하고 계속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또 예로 NFT를 선전을 하는데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Non-Fungible 도쿄라고 이렇게 도쿄나 교토를 앞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도 눈에 띄고요. 웹X의 스폰서를 보시면 뭐 비트뱅크, 네로, 폴카다, 나스타, 리플, 위믹스, 칠리즈, 서클, 수이, 뭐 SBI는 리플과 친구죠. 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특히 게임 업계 위주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단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7월 25일자로 해서 웹X 2023이 도쿄에서 열렸다. 세계 150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누가 나와서 축사를 했냐면 기시다 총리, 일본을 대표하시는 분이 나와서 일본 정부의 블록체인 지능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오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국가 정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들 다 들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2014년도에도 큰 거래소 해킹, 2018년도에도 해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조가 있었냐? 토큰 발행자의 미실현 이익에도 30%에 달하는 법인세를 물렸고 미국에서도 안 했던 거거든요. 뭐 부자들, 머스크가 한번 반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자들은 주식을 갖고 팔질 않으면 세금을 안 내니까 너 들고만 있어도 세금 내. 토큰 발행자에 한해서긴 하지만 미실현 이익 30%. 그러니까 업비트에 넷플러스가 한 30% 있으면 거기에 30%를 법인세로 떼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뭐 팔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최대 55% 세율을 적용했다. 뭐 벌기만 해봐라 다 뺏어간다. 이러니까 일본에서 코인을 키읔도 꺼내기 싫었겠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나라 이제 웹3로 저성장 극복하겠다를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부 얘기가 아니라 그럼 일본 대표님들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뭐 마츠바라 료 오아시스 대표님은 30년 동안 성장률이 0%대였다. 이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웹3를 밀어주고 있다.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웹3를 밀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니나 세가나 뭐 닌텐도나 스타트업이나 모두가 웹3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강점을 뭐 여행,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소프트 파워가 세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IP, 지식재산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글로벌을 공략하기에 유리하다. 게다가 규제도 제일 정확하고 강력하다. 이제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규제가 일본이요. 제일 정확하고 강력하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가상자산 기업 법인세 완화 법안 승인. 법인세 아까 말도 안 되는 법인세 완화하겠다 승인했고요. 금융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결정 등 올해 초부터 계속 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해제.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금지를 해제하니까 긍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라. 요거를 2022년 6월에 이제 법률을 이미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제 파티를 위한 발행을 준비를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미실현 토큰 이익 법인세 징수도 완화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됐었죠. 여기 미실현 이익 이런 것도 완화를 하는 등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는 게임이나 규제 상황이 어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그레이존이다. 애매하게 남아있다. 이것도 이제 일본 대표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료 대표는 한국 규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한국 게임사들이 사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이 최고거든요. 근데
한국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불리하다. 되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플레이 투 원, 뭐 블록체인 게임 이런 거 한국에서 하면 잡아간다, 도박이다, 사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이제 자회사 마블엑스가 이제 코인을 일본 거래소에 10월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넷마블뿐만이 아니에요.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위즈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코인 업계들은요 이미 일본에 가서 아까 그 웹엑스 이런 행사에 이미 참여를 하고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플레이트 어원이라고 하면 잡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오운 이제 소유 개념을 주장을 하면서 약간 뭐 사실 똑같은 거죠. 어원이나 오운이나 똑같은데 이런 걸 이제 목표를 플레이트 오운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 일본이랑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또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ICO를 17년도에 진행했던 퀀트 스탬프라는 기업에다가 미국이 SEC와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SEC가요. 아직도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돈 용돈 뜯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금 전벌 뭐 100만 달러, 뭐 무슨 지연 이자 250만 달러. 아직도 돈을 뭐 약간 친구들 괴롭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리플이 좋은 소식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미국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나미비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프리카 어디 먼 나라에 있다고는 하는데 요런 나라가 오히려 낫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법을 이미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나 요런 데는 필요에 의해서 코인을 바로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통과시킨다. 오히려 미국보다 낫다고 보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잃을 게 없는 자, 일본 같은 나라는요, 아쉬울 게 없는 자, 뭐 미국과 뭐 한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중국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 잃을 게 없잖아. 잃어버린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잃었는데 뭘 더 잃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드라이브를 걸어서 손해보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본 관계자들의 또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국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2, 3년은 따라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유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이요, 사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테라루나 건도용을 배출한 나라니까 아직은 못 따라잡는데 2, 3년 후는 장담할 수 없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전 세계 게임 업계나 코인 상장은 일본으로 앞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중동 가느니 가까운 일본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 업비트, 뭐 중국은 바이낸스, 미국은 코인베이스. 근데 일본은 뭐 있나요? 생각나시는 거 저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거래소에 버금가는 일본 거래소가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조만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25년 불장 즈음에 일본 거래소에서 물리는 뭐 한국인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경쟁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코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